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감기가 아직도 조금 안 나갔고 거의 떨어져 가는데 조금 남았나요 아직도? 일주일째 약을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지독한지 그냥 한 번 걸리면 이렇게 안 떨어져요. 오랫동안 서울색이네요. 자, 바로 수업을 진행하면요. 오늘부터가 199쪽이 되겠고 3절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할 양이 좀 많네요. 자, 199쪽인데 이제 일단 넘겨서 어디부터 보시냐면 200쪽부터 보세요. 200쪽. 200쪽에 보시면 이제 2번에 확인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거 하고 이어 설명서까지 같이 볼 테니까 그럼 책을 좀 이따 보시기로 하고 우선 이제 그 확인 설명이라는 뜻은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확인해서 물건 정보를 누구한테 취득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라는 뜻이에요. 또 의무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하라는 뜻이니까 이걸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시기가 있고 시기. 그다음 누가 설명해 줘야 되느냐 주체가 있겠고 그다음 누구한테 해 줘야 할 것인가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이 있겠죠. 방법. 그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설명사항일 거예요. 그럼 설명사항을 따로 빼야 할 테니까 어떤 거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사항을 정리해 보고 이게 지금 전부 다인데 일단 이제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것이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바로 이어서 보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 일단 두 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볼 겁니다. 이제는 묶어가지고 여기 앞에 거는 이제 설명 의무란 뜻이고 여기는 이제 작성 의무란 뜻이에요. 연결해서 보면. 이것도 이제 언제 작성할 것인가 시기가 있겠죠. 또 누가 해야 되느냐 이제 주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서식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작성 끝났으면 나눠줘야 돼요. 이제 교부해야 되고 그다음 설명서라는 것은 이제 사본을 일정 기간 보관도 해야 되니까 사본 보관도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채운 다음에 책 보자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인해 설명해 줘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 팔아주시 의뢰가 들어온 때부터란 말이에요. 자, 의뢰가 들어온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냐?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이렇게 요 사이 하는 게 일단 물건 정보를 확인해 설명해 줘야 된다. 일단 팔아주시 의뢰가 들어온 때부터 해서 팔아줄 때까지 요 사이 하는 게 확인 설명이고 그럼 설명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주체야 주체. 당연히 그것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때가 있어요. 또 있는데 다만 소공이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자가 직접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를 담당할 때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요. 담당한다면 그때는 이제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것은 이제 설명을 해줄 때 누구한테 해주면 되느냐 문제인데 이건 양쪽 다 할 수 있는 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자한테 해주면 돼. 취득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각종 공적 장부란 뜻이겠죠. 공적 장부 즉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요까지 좀 정리해 볼게요. 한번 책을 돌아오세요. 이제 책을 보시면 2번에 이제 확인 설명 의무라고 써놨어요. 확인 설명의 의무. 확인 설명해라. 1번 주체 나오죠. 누가? 1번 동그라미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이제 서로 구분을 지으면 개공이야 의무고 이거는 의무 이거 소공인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자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럴 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설명하는 것은 그럴 때 개공이면 반드시 의무를 지킬 것이고 그다음 소공은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2번 시점 내려오세요. 언제 하는 것인가? 1번 동그라미 있죠. 중개 의뢰 받은 후 중개 완성 전 그 사이에 팔아주시오부터 팔아줄 때까지 그 뜻이에요. 그다음 3번 대상자 누구에게 첫 줄 중간에 있죠. 누구라고 돼 있어요? 취득하는 의뢰인 그랬죠. 취득하고 있는 의뢰인한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쌍방 다 하는 게 아니고 취득하는 자한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오른쪽 올라오시면 이제 4번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각종 대장 등본 등등 공적 장부라는 뜻이겠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둘째 줄. 그다음 이제 거기다 줄 하나 더 걸 것은 2번 중간쯤에 보면 2번 있어요. 2번 동그라미. 줄 치자고요. 확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중개 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요구할 때니까 누구한테인가 주셔야 돼. 매도나 임대 의뢰인 등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요구할 수 있겠죠. 거야 물론. 그다음 넘겨보시면 요 설명이 문제니까 한 장 넘기세요. 넘기면 202쪽의 맨 꼭대기 5번 확인 설명사항이 나올 거예요. 확인 설명사항 별표 돼 있죠 거기. 안 됐으면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 별표하고 외워야 돼요 이건요 다.
안 되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5번 확인 설명사항은 별표 해놓고 암기 외워야 돼요. 자, 1번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같은 기본적인 사항 있죠? 기본적인 사항에서 기자 하나 따세요. 기자. 기자 하나 따놓고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따놓고 문제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소유권, 전세권 등등 저 끝에 권리관계라고 돼 있을 거예요. 권리관계 권자 하나 따야 되고 권자 한 글자. 3번 거리 예정 금액이죠. 거리 예정 금액에서 금자 한 자 따고 그 다음 또 중개보수와 실비 써 있어요. 뭐 중개보수의 숫자 하나 따시고 수. 그 다음 4번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리 규제 이용 제한이죠. 그럼 거리 규제 이용 제한이니까 제자 공통하는 글자죠. 제자. 5와 6을 묶으시면 자 5와 6 묶어보니까 5번은 수도 전기 같은 끝에 시설물의 상태라고 돼 있고 6번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라고 돼 있어요. 공통 단어는 상태. 그러니까 상자 하나 따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8번 묶어보여야죠. 묶어서 7번은 일조 등 환경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8번은 도로 및 대중교통 등등 끝에 보시면 입지 조건이에요. 공통단어? 조건이니까 조자 따시는 거야. 그 다음 이제 9번은 가운데쯤 보니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라고 되어 있죠. 그때 조세 세자 하나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순서를 정리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암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설명사 이걸 좀 다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는데 자 설명상 그러면 이건 암기가 돼야 돼요. 자, 설명사항 해놓고 앞잘 쭉 연결을 지었을 때 자 기, 권, 재상, 조, 세, 금 좁네 여기. 다시 해야겠다. 자 다시 시작. 기본적인 기예요. 기, 권, 재상, 조, 세, 자, 금, 수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데 이건 설명사항이니까 기자는 그 책이 1번을 말해 1번. 기자가 뭐예요? 이게요? 기본적인 사항이고 권자가 권리관계, 제자가 제한사항, 이용제한 거래 규제, 상자는 상태, 조자가 조건, 세자가 취득할 때 필요한 조세, 금자는 거래 예정 금액, 이건 숫자는 중개보수예요. 자, 그럼 이제 일단은 거기서 두 개만 써놓을게요. 조세하고 중개보수하고 이걸 외우시는 거라고 이제 기권재상, 조세, 금수. 여기 바로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한 번 더. 기자 뭐예요? 기본적 사항. 권자는 권리관계, 제자가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 상자는 두 개의 상태, 조자가 두 개의 조건, 이건 취득조세, 예정, 금액, 중개보수. 이걸 외우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일단 스톱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속계 배웠었죠, 그죠? 전속계약으로 돌아가 보세요. 전속계약으로 가시면 기본서는 168쪽, 168. 자, 거기 가시면 이제 거기도 5번에 뭐가 나옵니까? 전속계약 체결됐을 때 공개할 정보 나왔죠. 공개할 정보. 거기 별표되어 있죠. 네. 암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거기 앞잘 땄죠. 어떻게 따있어요? 기권, 재상, 조금공 따있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비교해 볼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본 거는 방금 본 거는 뭘 본 거죠? 이거는 설명사항이었죠. 이거? 설명사항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전속계약 되었을 때 정보를 공개할 사항을 비교해 보는데 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자 기하고 이제 권, 그 재상, 조, 금, 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공자역에 이제 공시지가였으니까.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자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한 결과 지금 세 가지가 빼놓고 나머지는 공통되는 게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자 공통되는 게 뭐 있었죠?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그 다음에 제한사항, 상태, 조건, 공통되죠. 그럼 이제 이게 혼동될 것 같으니까 색깔을 달려볼게요, 한번. 색깔을 분류시켜가지고. 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취득, 조세니까, 여기 조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여기 뭐냐? 여기 이제 중개보수예요. 여기 이제 공자가 공시지가였죠, 이렇게, 그죠? 그럼 색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번. 지금 설명사항이나 공개사항이나 공통되는 거 있죠? 공통들이 있어요. 그죠? 뭐 있어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제한사항, 상태, 조건, 예정 금액은 공통이라고. 그 공통이 안 되는 뭐 있다? 세 가지 나오죠? 취득조세, 그 다음 중개보수,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공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나 확인을 두는 거라고요. 이게 시험이 나오면 이제 이것을 믹서에서 한 보기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간 상태에서 논문이 아닌 걸 주로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통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게 뭔지를 구별해 두셔야 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즉 취득조세와 중개보수는 설명사항이 있을 뿐이지 공개사항이 아니에요. 그다음 공시지가 공개사항일 뿐이지 설명사항에 없어.
구분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공통되는 것, 안 되는 것 반드시 구별해서 안 되는 걸 특히 신경 쓰고 있어야 돼, 세 가지를. 두 개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정리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명사항 정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 책을 돌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뒤로 돌아와야겠죠? 지금 보기 202쪽 이제 설명사항을 보신 거라고 이제. 설명사항. 그 다음에 설명서 작성을 해야겠는데, 책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제. 두 번째가 작성 관련 내용이에요. 그럼 설명이 다 끝났다. 설명서를 써줘야겠다. 언제? 시기.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중개 완성을 뭐 거래 계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럼 작성은 누가 할 건데? 그 당연히 이제 개공이 해야지, 물론 그거야. 그런데 소공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건 이제 의무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권한으로 볼 뿐이지 의무는 아니다, 이거는. 그럼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은 모두 4종류의 서식이 규정되어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서명과 날인하자. 서명, 날인하자. 이때 중요할 거는 서명 및 날인 그래야지. 이때 서명 또는 날인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럼 누가 할 것인가? 당연히 개공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소공도 해야 돼요. 다만, 이때 소공이나 사람들은 직접 업무를 담당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함께 업무를 한 때만 서명과 날인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요때만. 본인이 했을 때라든가 함께 했을 때는 이렇게. 그 다음 다 작성 끝났어. 그럼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니까 누구한테 줘야 된다, 이거는? 양쪽 다 줘야겠죠? 쌍방 당사자 모두 다 나눠줘야 되고, 사본도 일정 기간 보관도 해야 되고, 또. 얼마 동안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그래갖고, 자, 교부란과 이 보관은 개공만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설명 하나 따로 있었죠, 그죠? 설명서 따로 있고, 이렇게. 이걸 이제는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봐야 돼, 이렇게 묶어서. 그럼 이제 두 개 비교해보세요, 한번. 자, 시기가 서로 달라요, 지금. 설명과 작성은. 설명 언제 하는 거고? 의뢰가 들어와서부터 완성 전까지 하는 것이고, 쓰는 것은 거래계약이 된 때 쓰는 것이고, 둘 다 주체 보세요, 주체. 다, 일단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지. 그런데 소공 잘 봐야 돼요. 소공도 설명할 때 있었죠. 어때? 직접 업무를 할 때는 그게 의무예요. 요때만. 그럼 작성하는 것은 그냥 권한일 뿐이에요. 의무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자, 방법. 밑에 뭐 나머지야 이제 대상이야 취득하는 사람이겠지만, 설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고, 취득한테 주겠지만, 설명서를 줄 때는 양쪽 다 줄 것이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보관기간 몇 년 보관한다, 여기? 3년 보관한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하는 것과 설명서를 쓰는 걸 묶어 하나로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요. 작성까지가. 거기에 책 다시 볼게요, 이제. 그럼 3번. 자, 202쪽 3번 보세요. 3번. 설명서 작성 의무. 1번 주체. 자, 1번 당연히 누구겠어요? 개공 당연하겠죠, 개공. 자, 그런데 설명하는 것 작성은 소공은 의무다 아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니다. 그냥 권한일 뿐이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시점. 언제 그거죠? 언제? 중개 완성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렇죠? 중개 완성된 때란 뜻이겠죠. 그 다음 3번. 교부 대상자 및 보존 기간. 나눠주고 보존해라. 1번 동그라미 첫 줄 끝에 있어요. 누구한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라. 당사자한테 교부한다. 자, 2번 보존 기간 몇 년? 3년 보존. 4. 서명 및 날인. 자, 1번 당연히 개공은 서명 및 날인 해야겠죠. 이때 주의할 점. 서명 또는 아니에요. 밑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3번 동그라미 있죠? 3번 동그라미. 자, 소속 공인 중개사는 당연물을 함께 행위를 함께 한 경우에 그때 함께 서명과 날인해라. 그러니까 직접 했거나 함께 했을 때 서명과 날인. 그럼 이제 직접 했다든가 함께 했을 때는 이게 의무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그렇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의무인지 아닌지 대해서. 작성 관련 내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좀 더 가서 제좀 필요 없겠고요. 204쪽을 넘어가시게 되면 204쪽부터 그 4번 나오죠, 4번에. 설명서 기재사항에 써 있죠. 204, 205, 206, 207, 200쭉 가가지고 210페이지까지는 보지 마세요. 안 보는 거예요, 여기는. 204부터 210페이지까지. 거기는 볼 필요 없어요. 바로 볼 필요 없고, 바로 어디 가시느냐? 212쪽 바로 가세요. 212쪽. 자, 바로 가시면 양식이 보이죠, 이제? 양식이 보이는데, 212쪽 설명서 1번 양식. 1번 양식. 용도가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건축물. 일단 속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자, 주거용 건축물을 들어가 보니까 로마자 1과 2로 구분되어 있죠. 로마자 1과 2로. 212쪽이에요, 지금. 212쪽. 설명서 1양식이죠, 이게. 용도가 뭐라고 써있고, 주거용 건축물이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1번, 로마자 1과 2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로마자 1번이 뭐고? 개공 기본 확인 사항이고, 로마자 2번은 세부 확인 사항 써 있잖아요. 그럼 뭐 말뜻부터 이해하시란 말이죠. 자, 기본 확인 사항이 뭐냐면,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조사할 사항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조사할 사항들이다. 그것들은
기본 직접 조사할 사항들이고 세부라는 거는 세부라는 얘기는 직접 조사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많아 보이는데 일단 기본과 세부 뜻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본과 세부를. 기본이란 말은 직접 조사할 사항을 모아놓은 거. 직접 조사할 사항들. 근데 세부라는 표현은 직접 조사할 사항은 아닌 것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세부냐, 어떤 게 기본이냐부터 파악돼야 돼. 구분할 줄 알았는 소리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일단 세부 먼저 보시게 되면 세부는 그 안에 번호가 9, 10, 11, 12죠. 4개 있어요. 4개. 그럼 이제 9번 실제 권리 관계라고 돼 있죠. 실제 하나 따봐요 한번. 자, 그 다음 10번이 내부나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돼 있어요. 그 상자 한자 따시는 거고 10번 번호 10번 내부나 외부 시설물의 상태의 상자. 11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라고 써 있죠. 벽면에 벽자 하나 따는 거예요. 그 다음 12번 환경 조건이죠. 거기 환자 하나 따봐요. 환자. 그러면 4가지 나오지 이렇게. 일단 앞자를 연결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실, 상, 벽, 환이죠. 네? 실, 상, 벽, 환. 이 4가지가 세부예요. 그럼 실, 상, 벽, 환 4가지 세부일 테니까 이것이 어떤 게 기본에 있고 어떤 게 세부에 있는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다는 못 외우니까 자, 세부사항 그럴 땐 실, 상, 벽, 환이라고. 그럼 이 4가지 외에는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뜻이겠죠. 그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기본이 뭐냐, 세부이 뭐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는 못 외우니까 세부사항에서 실상, 벽환만 외워놓으면 그 3가지는 세부사항이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기본에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자 기본으로 들어와가지고 번호 4번 보세요. 기본의 번호 4번. 그게 뭐예요? 입지 조건이죠. 그 안에 뭐 있나 볼까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시설이죠. 앞잘 따봐요. 도대, 차, 교, 판이에요. 5개예요. 도대, 차, 교, 판 5개. 그쵸? 도로의 도, 대중교통의 대, 도대, 주차장의 차, 도대, 차, 교, 판 5개다. 일단 그게 내용이 기억 안 나면 5개란 건 기억해야 돼. 5개란 거는.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5개 있다. 이 속에 5개 있다더라. 그 다음 6번, 번호 6번 보세요. 이제 오른쪽 꼭대기. 그게 뭐예요? 비선호시설이에요. 비선호시설. 하나 체크해놓고 한 장을 더 넘기면 214쪽을 딱 펴시면 214페이지 그 작성 방법 써 있죠. 굉장히 내용이 많죠. 여기서 한 문제를 나와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번호가 모두 11개, 11번까지가 있죠 지금. 그러면 그 문장, 그 지문들이 그대로 시험 보기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평균 하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식 가지고 평균 2문제를 내요. 응? 2개를 내는데 하나가 여기서 나와. 작성 방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못 외우겠죠. 여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못 외우니까. 많이 봐서 눈이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문장 자체를. 문제 여러 번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장 전체를 눈이 익혀놓은 수밖에 없지. 이걸 외울 수는 없을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는 출제합니다. 여기서. 대비가 돼야 돼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도. 여기까지가 1양식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215쪽 2번 양식. 설명서 2번 양식이죠. 용도가 뭐라고 써 있어요?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상가라는 뜻이겠지. 상가. 자, 이것도 1번과 2번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1과 2로. 자, 2번이 역시 뭐죠 그게? 세부죠. 세부. 자, 세부사항인데 번호가 몇 개밖에 없다 여기는? 3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여긴 실상벽밖에 없어요. 요 실상벽밖에. 환자가 안 보이네. 세부의 9번이, 이제 8번이, 8, 9, 10이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216쪽, 네? 216쪽 보고 있대요. 세부사항. 그쵸? 그럼 8번이 뭐예요 또? 실제 권리관계에서 실. 10번은 내부나 외부의 상태니까 상. 또 역시 벽면의 벽. 그럼 실상벽 아니에요. 아까 1양식은 뭐였는데? 실상벽 환이었고, 2번 양식은 실상벽밖에 없고, 그 다음 2양식에서 앞으로 다시 앞에 가서 215쪽 4번 또 보세요. 뭐 있나? 입지 있죠. 그 안에 몇 개 있어요? 3개. 도대차 3개 있어요. 좀 전에 1번 양식은 몇 개 있었는데? 5개였죠. 2번 양식은 3개 있어요. 근데 여기 이 2번 양식에서 비선호시설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비선호시설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자, 또 넘어가시면 다음 218쪽. 자, 3번 양식이에요. 또 3번 양식은 토지죠 이제. 토지일 때 쓰는 양식이라고. 토지일 때 쓰는 양식. 토지일 때 쓰는 양식에서 역시 기본으로 들어와가지고서 4번 보세요 한번. 뭐 있죠? 입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도하고 대밖에 없어요. 그다음 5번에 뭐 있나요? 비선호시설 들어와 있죠 지금. 비선호시설. 아까 비선호시설이 어디 있었죠? 1번 양식이 있었죠.
이때 2번 양식은 없었죠. 3번 양식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비교해 둬야 되는데, 그럼 일단 이제 하나 더 마저 보기로 하고, 하나 더 보시면 넘겨서 220쪽, 221쪽. 자, 이거 4번 양식이죠. 4번 양식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요. 시험과 거리 먼 거니까. 일단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번 양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양식이. 자, 주거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주거형하고 1번과 1번과 3번 차이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차이를. 그럼 가장 기본이 뭐다? 1번 양식을 놓고 볼 때 1번 양식 주거형 양식이었으니까 주거형 양식에서는 기본과 세부로 구분되어 있죠. 기본과 세부 구분되어 있었는데 세부에 뭐 있었다고? 실상벽환 4가지 있던 거예요. 그 다음 1번 양식에서 입지는 몇 개? 5개. 도대, 차, 교판 5개. 거기 비선호시설 있죠. 그 다음 2번 양식에서는 세부에 뭐밖에 없고 2번 양식에서 세부 실상벽밖에 없었고, 그럼 2번 양식의 입지는 도대차 3가지. 거기 비선호시설 없죠. 3번 양식의 토지죠. 3토지에서 4 입지 몇 개? 2개. 2개 도대. 거기 비선호시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 차이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이 양식 공부 이제 맛도 안 봤다고 지금 툭 건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3, 4월달 이 속으로 탑하고 들어가야 돼요. 또 5, 6월달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작도 안 했어 이거 지금. 맛도 안 봤다니까. 여러분들 공부 시험 대비하시려고 그러면 양식을 지금 한 거 이거는 그 수박 겉핥 때도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수박을 깨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쓱 보고 지나간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한 거는 건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쓱 보고 지나간 거라니까. 맛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4개 최소한 3번 이 3장 양식을 다 쪼개서 다 파헤쳐야 돼요. 그래야 여기 2문제라니까 지금 이 안에서 5점에 5점. 문제를 그냥 맞추나요? 그죠? 그러니까 5점이면 2개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건 그냥 보고 지나갔어. 손도 안 댄 거예요. 아직 이거. 양식 자체에 대해서. 일단 넘어가시기로 하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이 늘어나고 깊어지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응?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 어느 과목이나. 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어디가 일단 224를 펴시게 되면 조사 확인, 6번 조사 확인 방법 나오죠? 여기는 실무기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디까지냐면요. 224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쭉 지나가시면. 자, 233까지는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돼요, 여기는. 괜히 그냥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시간 낭비야, 읽으시면.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바로 어디로 가야겠냐면요. 자, 그 234 손해배상 책임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볼 게 있어요. 먼저 뭘 볼 거냐면 좀 더 가요. 247 보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이제 247 가시면 챕터 6도로 나와 있죠? 6장이 6장 중개완성 등 써 있을 거예요. 이제 자, 1절에 뭐가 보이죠? 거래 계약서 보이죠? 자, 요걸 옆에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가. 자, 세 번째 보세요. 이번에는 자, 거래 계약서의 작성의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두는 거냐? 이 2개를 비교해 놔라 이 말이. 이렇게 2개를 비교해 놔야 되니까 똑같이 할게 이제. 자, 언제, 시기, 2번째 누가, 3번째 서식, 4번째가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나눠줘야 되고 사본도 보관하자. 2개를 비교해 두란 말이에요. 지금이 다시. 자,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지금 뭐예요? 거래계약서야. 거래계약서. 앞에 거는 확인 설명서였고. 그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자. 지금서부터 하자. 시기 언제? 뭐예요? 왼쪽하고 똑같아. 언제라는 뜻이에요? 중개 완성된 때. 언제?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누가 작성한다? 누가 작성한다? 똑같다고. 왼쪽하고. 그 다음 서식이 있다 없다? 서식은 규정된 것이 없다. 없어.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서명과 날인 누가 한다? 왼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 다음 나눠주고 보관하자. 나눠주자? 누구한테? 당사자. 단 보관기간은 틀려요. 보관기간 몇 년? 5년간 보관하자. 자, 내용 끝났어요. 이게 다야, 다. 그럼 지금 자, 2개 작성을 비교한 결과 이렇게 같이 묶어봤더니면 다 똑같죠, 지금? 다 똑같아. 뭐 쓸 게 뭐 있죠? 없잖아. 다 똑같은 거니까. 단 차이점 2개만 보시면 되겠다. 차이점 뭐예요?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죠. 여기는 서식이
없어요. 기간, 이건 몇 년? 3년. 이건 몇 년? 5년. 내용 끝났잖아요. 이게 다라고. 그럼 두 개를 비교하니까 한꺼번에 털어지죠, 이렇게. 그쵸? 자, 돌아오세요, 이제. 그럼 자, 첫 번째, 거래계약서 작성해 놓고 1번 주체. 응? 주체. 그죠? 누구예요, 당연히? 당연히 계약 공인중개사가 써야겠죠. 당연히 개공이겠죠. 근데 개공인데 얘도 누구도 할 수 있다? 소공도 할 수 있다. 단 뭐다 그거는 그냥 권한이다. 권한. 의무는 아니고 그 말이고. 2번에서 2번 서속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작성 의무는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넘어가시면 248 작성 시기. 작성 시기 언제요? 첫 줄 가운데 있잖아요. 또 중개 완성된 때, 즉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란 뜻이고. 3번 교부 대상자 및 보존 기간. 첫 줄 중간쯤에 누구한테 교부? 당사자에게 교부. 그 뒤에 몇 년 보관? 5년 보관. 그 다음 4번에 서명과 날인. 누구요? 1번. 당연히 개공이지 뭐. 그렇죠? 개공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3번 동그라미. 자, 서공은 어떤 경우에? 당해 중개인이 함께 한 경우에 함께 서명 및 날인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오른쪽 보시면 2번 나오죠? 2번에. 자, 거래계약서에 대한 뭐에 써 있어요? 필수적 기재사항 써 있죠? 필수적 기재사항. 그러면 이제 저쪽에 또 붙여놓을게요. 자, 이건 뭐였어요, 지금? 설명사항이죠. 그쵸? 이건 뭐고? 공개사항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서는 양식 봤잖아, 우리가 금방. 봤을 테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이건 큰일 못하겠다. 여기다 써야 되겠네. 지금 이제 9가지입니다, 9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 거래계약서에다가 작성해야 된다는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어요. 지금 책 보니까 2번에 있죠, 그죠? 2번. 자, 1, 2, 3, 4, 5, 6, 7, 8, 9. 별표 돼 있죠, 저기. 돼 있고, 안 되면 지금 하시면 되는 거고. 별표 이것도 역시 외워야 돼요, 또. 자, 암기하세요, 그거. 9가지니까 앞잘 따죠. 1번 인적사항의 인. 그 다음 물건의 표시에서 물. 3번 계약일의 계. 4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길죠. 거래금액의 거. 그 다음 5번 물건의 인도 일시의 인. 6번 권리 이전 내용에서 권. 7번 조건이나 기한이니까 조건의 조. 8번 확인 설명서 규부일자라고 써 있어요. 설명서의 설. 그 다음 이제 이게 구분이 그밖 약정 내용이니까 그밖이나 기타나 같은 뜻이겠죠, 그게. 근데 기자를 바꿔서 땄어요, 이거를. 그밖이나 기타나 같은 얘기니까 기자 땄다고 쳐요. 그래서 인물 계거 인권 조설기 외우시는 거예요, 그거. 9가지. 앞잘 따 외우란 소리예요. 지금 제 얘기는 인물 계거 인권 조설기 9개죠, 지금 이렇게. 인적사항이 인이고 요게. 2번 물건의 표시에서 물자고 계약일의 계, 거래대금의 거, 인도 일시의 인, 권리 이전 내용의 권, 조건 기한에서 조, 설명서 규부일자의 설, 기타 약정 내용할 때 기자를 땄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9개예요. 이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 목차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는. 뭐 어떤 내용을 쓰라는 뜻인가? 내용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거는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차만 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3개죠, 3가지. 설명하는 것, 2개 작성하는 것. 이건 의무를 정리한 다음에 뭘 외우겠다? 설명사항. 그 다음 설명서 작성 내용. 그리고 이걸 외우시는 거야. 3가지를. 그리고 3가지가 다 끝나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과 뒤에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이건 여기서 이 안에서 지금 평균 2문제, 3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요 안에서만 지금. 요 안에서만. 최소한 2개, 3개니까 최소한 목차까지 외우는 거 합치면 4문제도 봐야겠죠? 저까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온 거 있죠, 이제? 자, 안 하고 온 거 다시 또 하고 와야겠죠? 그럼 조금만 더 가시면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가요. 234. 자, 4절 보죠, 4절. 234. 자, 손해배상 책임 나왔어요. 손해배상 책임 그래가지고 이제 개호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자, 손해를 배상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것이 이제 개공이 지른 책임을 하는 거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다. 뭐 어떤 원인이 이제 있어야겠죠. 책임질 원인. 근데 크게는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원인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그 업무상 행위죠. 그 뭐 중개 행위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자, 업무상 행위가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원인이 결국 본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행위 속에는 뭐가 있겠다, 이제? 뭐 고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거나 그렇겠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개 사무소를 이제 그냥 빌려줘요, 다른 사람한테. 자, 대여했다 이거죠.
대여해서 그로 인한 손해 또한 책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보다 이거는 이제 고의과실이 직접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과실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이 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 것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다더라. 이 원인이 대해서 어떤 결과? 자,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뭘까? 그것은 이제 의뢰인들에 대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돼요. 재산상 손해. 그게 이제 결과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발생한 이 손해를 물어줘라. 배상 책임을 져라. 이 뜻이에요. 그래도 물론 이제 여기서 원인이 두 가지가 있겠고 이제 손해가 결과니까 물론 또 이 둘 사이에는 항상 이제 원인과 결과란 말이 나오게 되면 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럼 돈을 물어내라 그 말인데 자 배상 책임을 져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책임을 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게. 첫 번째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럼 일단 원인이 두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손해 났을 테니까 물어주긴 해야겠는데 자 일단 그 인과관계라는 뜻은 이로 인한 손해와 결과다 뜻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돼. 두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먼저 얼만큼 손해 입었다. 손해 정도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 손해 정도가.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일로 인한 손해라는 뜻이니까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라는 뜻이에요. 인과관계도 역시 입증이 돼야만 책임을 져요. 첫 번째, 얼만큼 손해 입었다. 얼만큼 손해 입었다. 손해 정도 입증.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손해 입은 사람이 하겠죠 당연히 이것은.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네가 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 입은 거야라고 입증이 돼야겠지 마찬가지고 또 그것도 인과관계 입증 책임진다고 그런다고. 이것도 누가 입증한다? 역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입증해야만 책임진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배상을 할 텐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문제인데 이건 이제 우리 법에서 30조의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30조. 그럼 지금 용어상 손해배상 그랬죠 금방 저 위에 그죠 손해배상이라고 이렇게 손해배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 손실의 보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다른 뜻이야 이거는. 어떤 차이죠 이게? 손해배상을 적법한 절차로 이건 위법한 절차 물어주는 거는 손해배상이고 손실보상은 적법 절차 물어주는 건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죠. 어떤 차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실을 다 물어주는 거고 손실보상은 물질만 물어줄 땐 손실보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손실보상이에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 어떤 뜻이겠어요? 정신적 위자료부터 다 물어주라 그 말이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뜻이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 포함해서 물질 손실을 다 물어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나눠야 돼. 이렇게 나눠가지고서 자 첫 번째 재산상 손해. 자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바로 공인중개사법 우리 법 제30조로 책임을 지긴 해요. 그렇지만 정신적 위자료 부분은 우리 법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아니고 이제 민법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임을 다 책임지는 건데 법의 근거는 틀린 거라고 이거는. 다시 말해 재산상 손해는 우리 법에 의한 책임을 질 것이겠지만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진다 이렇게. 민사상 문제니까 민법상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책임진다고 할 때 원인이 필요하다.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본인이 한 것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고 그러나 손해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지자 할 때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원인이 두 가지 있고 두 번째 재산상 손해 결과 세 번째 인과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자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충족될 때 뭐 한다? 책임져라. 그럼 책임지겠다 이거야. 그럼 얼마큼 손해 입었어? 입증해라. 누가? 피해자가. 또 인과관계 입증해야겠지. 네가 너 때문에 입은 손해야 그 뜻이라고요. 입증해야겠죠? 누가? 피해자가. 그럼 물어줘야겠지. 자, 입증됐다고 치니까 얼마 물어주겠다. 결론은 다 물어내야 된다. 다. 그러나 근거는 다르다. 재산상 손해는 우리 법, 정신적 위자료, 민법 이렇게 다 물어내라 그 말인 거라고요.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정리를 해보니까 책을 따라오시게 되면 이제 1번에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법은 이제 30조에 배상 책임 규정되어 있다 얘기예요. 배상 책임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2번 내려와서 책임의 요건이 나오죠. 책임을 지자. 자, 먼저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개행위. 중개행위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한 중개행위다 그 말인 거예요. 중개행위다. 책임을 진다는 뜻이겠고. 그럼 일단 중개행위가 있어야겠다는 뜻이고 내용 긴 걸 다 볼 필요 없어요. 중개행위가 있으면 일단 원인이 됐다는 얘기지 그게. 다음 넘겨보시면 236페이지. 자, 양거로 2번에 있죠.
자, 고의 또는 과실. 그런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 뜻인 거예요. 자, 1번 보니까 과실은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첫 번 중개행위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중개행위 안에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 목차만 보이라 이 말이 목차만.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역시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겠다. 지금 이게 지금 나눴단 말이잖아요. 지금 다시 앞으로 다시 가보세요. 234로 가시게 되면 2번 목차가 30조 몇 항이래요? 30조 제 1항이 되지 1항. 1항이 뭐냐? 그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행위 때문에 지는 책임 그 말이에요. 네가 한 업무상이기 때문에 1항이란 이 뜻은. 그러면 지금 이 항이 다르니까 그건 1항이니까 일단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 그건 중개행위가 필요하죠. 중개행위. 두 번째 어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가 있어야겠고?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겠고. 그다음 세 번째가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재산상 손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책임진다는 뜻이고. 근데 또 있어. 2항이라는 게. 30조 2항 또 나오잖아요, 이거? 30조 2항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또 이제. 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중개사무소를 빌려준 거지, 이건 또. 다른 사람 중개장소로 빌려줬다. 그럼 1항은 어떤 요건이에요? 내가 한 거. 내가 한 행위. 2항은 내가 안 하고 빌려준 것 이 말이에요. 제공했다는 것이고. 역시 또 그로 인해서 그럼 이제 그건 빌려준 거니까 어떤 책임진다고요? 200 넘겨보시면 어떤 책임진다?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다. 그리고 역시 또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 재산상 손해. 뭐가 또 필요하다? 인과관계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긴 걸 갖다가 압축해 놓은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 위에 게 법조문은 필요 없는데 요 위에 게 뭐 30조 1항이고 여기 30조 2항 그 뜻이거든. 조문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필요 없죠. 어쨌든 간에 원인이 몇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예? 두 가지. 그러니까 개공이 한 건 중개행위니까 어떤 내용이고 고의 과실이고 빌려준 건 무과실이고 원인 두 가지가 있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뭐 재산상 손해 그리고 뭐 인과관계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죠? 충족됐다. 그럼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간단한 건데 길게 써놨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 이걸 하세요, 그래요. 언제 끝날지 몰라, 이 책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굳이 읽을 필요 없다. 그 말인 거라고요. 책임을 지라는 뜻이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4번 봐야죠. 239조. 4번에 손해배상 책임 나왔죠? 자,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뭘 하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자. 그게 바로 뭐예요? 업무 보증 설정이지. 그럼 제일 먼저 보증 설정하자고요, 이제. 그럼 자, 1번에 보증 설정 시기 나왔어요, 시기. 언제 한다고 돼 있어요? 자, 1번 개공이라고 써 있고 첫 줄 끝에 있었죠? 줄 것이고.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러면 일단 뭐 2번, 3번 필요 없어요, 이건. 필요 없고. 좌우지간 업무를 개시하기 전 그러시면 돼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한다. 2, 3번 안 읽어도 돼요, 그거는. 그 다음 이제 얼마 하면 될 것인가? 2번 내려오죠. 보증 설정 금액 얼마냐? 금액인데 1번 필요 없고 2번 동그라미. 법인 개공이니까 주된 사무소입니다. 이거는 주된 사무소. 얼마라고 돼 있어요? 2억 그러면 안 되고 2억 이상 해야 되고 2억 이상. 이상짜리 빼면 틀려요. 2억 이상.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지역 농협 써 있죠. 지역 농협 들쳐놓으시고 얼마랍니까? 1,000만 원 이상이에요. 1,0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자, 법인이 분사무소를 두겠다. 그때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1억 이상 추가. 그럼 이제 주된 사무소 얼마요? 최하가 2억이죠. 최하가 2억 이상이니까. 분사무소일 때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본사가 하나 있겠고 분사무소가 하나, 둘, 세 개를 두었다고 하면 자, 최하 금액이 얼마 되겠어? 최하 합계 금액이. 여기 2억이죠, 최하가. 1억씩이죠. 합이 5억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것도 모를 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하 금액이니까 2억, 1억씩 이렇게. 자, 최하가 이렇게 5억 정도 되겠다는 뜻이겠고. 자, 넘기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240페이지에서 맨 위에 3번은 법인이 아닌 개공이니까 누굴까요? 개인들. 자, 개인은 개공일 테죠. 얼마라고 써 있어요? 1억 이상. 자, 금액은 아시겠으나 이제 1억 이상짜리 꼭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3번 내려오죠. 보증 종류예요. 자, 세 가지가 있죠? 셋 중에 택일하면 돼. 원하는 대로 택일. 1번에 자, 보증보험도 있고. 그 다음 2번은요. 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공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셋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택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보증보험이나 뭐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보증보험은 이제 주로 서울 보증보험회사가 이걸 하고 있고요. 공제는 협회에서 공제를 해요, 지금 현재. 공탁은 법원에다 하는 거고.
실제 실무는 이제 거의 공제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공제로. 보증보험은 극히 일부가 좀 있겠고. 자, 그런데 하나를 더 줄 걸 건 뭐냐? 3번 공탁 보자고요. 공탁인데 넷째 줄 보죠. 네 번째 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몇 년? 3년 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연수 하나 기하는 거예요. 넷째 줄에 3년 내 회수할 수 없다. 이제 죽었다든가 그만뒀다는 얘기겠죠? 공탁을 한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실제 공탁됐다면 그 뜻이겠지. 그때는 폐업했거나 사망했다 볼 때 3년 내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연수 기하시는 거 3년 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정했으면 뭐 하겠어요? 이제 설정 신고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시면 이제 4번에 있어요. 보증 설정 신고하라.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 갖추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런데 자,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물론 있다. 그 뜻이고 뭐 그 이상 가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에 보증의 재설정이 나오는데 재설정은 어떨 때는 거냐면 2번 보세요. 왜 재설정할 것인가? 보증기간이 끝나서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2번 보니까 보증기간 만료돼서 다시 할 때는 자 줄쳐 놓으시고 언제까지?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 다시 해라. 끊어지면 안 된다 뜻이 끊어지지 마라. 연속성을 두고 이어가라 그런 뜻이라고 말해요. 그 뜻이. 자, 넘어가면 이제 6번 보증의 변경신고 나옵니다. 변경신고는 뭘까? 자, 이것이 이제 일단 처음에 공제로 가입했다가 다른 걸로 바꿔요. 뭐 보증보험 등으로 그때 하는 게 변경신고라고 그래. 그거를 변경신고. 자, 1번 동그라미 있죠?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첫 줄 중간쯤에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미리 해라. 다시 말하니까 끊어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연결돼야 한다 그 말인 거죠.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다시 하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이 나오죠. 자, 그 말은 말이에요. 이제 돈을 물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자, 다시 말해서 원인도 있었다, 결과 있었다, 손해 났다, 치자. 그럼 물어줘야겠지. 자, 물어주니까 그거를 손해배상금, 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물어주기로 했을 테니까 자, 제일 먼저 개공과 피해자가 합의가 될 수도 있겠죠. 합의가 되니까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합의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합의가 안 되고 둘이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어. 이겼어. 뭐가 나오겠고 승소한 판결문도 있겠고 그다음 이제 소송 진행 중에 만들어지는 서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그래서 화해가 되었다더라. 그때 만들어지는 게 화해 조서, 뭐 조정됐다, 조정 조서, 뭐 인정 다 했다, 인정 조서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일단 크게 세 종류죠. 지금 합의됐다 만들어지는 게 합의서, 소송했다 이겼다 판결문, 각종 조서 이렇게. 그럼 효과가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들고 이제 누가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자가 보증기관으로 가요. 공제나 보증보험으로 간다 이 말이지. 자, 보증기관에 가서 여기서 이제 요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주게 돼 있어요.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그럼 돈을 물어준 거니까 물어준 뒤 세 가지 나올 텐데 첫 번째. 자, 돈을 물어준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가입된 게 해약된 거예요. 그게. 공탁은 돈이 빠져나갔고 그럼 다시 가입을 또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느냐? 물어준 날부터 해서 그거는 15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해야 돼요. 재가입하거나 부족한 돈을 채워 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날짜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얼마를 물어줄까? 여기서 물어주는 거는 이건 이제 설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밖에 안 물어줘요. 그다음에 물어준 다음에 이제 그게 공제나 보증보험이라면 물어준 다음에 개공 상대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요. 다시. 그다음 네 번째, 자 법인인 경우라면은 그 법인이 전체 설정된 금액에서 물어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예를 들을게요. 이제 그 물어준다는 뜻이니까 얼마를 물어주면 좋을 것인가 얘기인데 가령 자 갑이 개인 개공이에요. 현재 공제에다가 1억 설정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의리 피해자 사고냈어. 중기사고 냈어요. 손해금액은 2억 손해금액 났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가 공제한테 가서 물어주셔 이렇게 하겠죠? 물어주겠죠 이렇게. 뭐 얼마 물어줄까요? 1억 물어줘요? 2억 다 물어줘요? 1억밖에 안 물어줘요 이거. 1억 물어줍니다 이렇게. 자 1억 남았죠 이제 이거? 남은 거 누가 물어줘야 돼요?
개공이 다시 이렇게 물어내야 돼요. 1억은. 자, 이렇게 1억을 물어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물어냈을 테니까 첫 번째가 얼마 물어준다. 손액, 전액이에요? 설정 금액이에요? 설정 금액이에요. 두 번째, 이제 지금 물어준 데가 누굽니까? 공제였죠, 공제. 1억 물어줬죠, 처음에.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개공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그래요, 구상권. 그럼 또 여기서 1억 기획을 다시 1억을 물어내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구상권. 어디나 어딘 그랬어요? 저기 보니까 어디나 어딘 경우에 공제나 보증보험을 뭐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에 도로 돌려받는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 내가. 이해하지 무슨 소리인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공제나 보증보험은 단지 뭐밖에 안 쓴 거라고요, 단지. 보증밖에 안 썼다 했잖아요, 그죠? 보증만 쓴 것이기 때문에 도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쉽게 생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뭐로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개공이 누구지?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의 보증인. 보증이니까 단지 보증밖에 안 쓴 거니까 물어준 다음 뭘 행사해요? 구상권 행사해야지 이렇게. 이해 안 가는 것 같은데 표정들이. 우리가 말이에요. 보험이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장보험이 있고 보증보험이 있죠. 응? 보장보험이 있고. 자, 이게 주로 어떤 게 주로 많을까? 그거 있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내가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왜?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회사 돈 물어주겠죠. 그럼 내가 돈 또 물어내야 돼 다시 보험회사에다가? 아니잖아. 보험료 올라갈 뿐이잖아요. 그건 무슨 보험이고? 보장보험이고. 이건 무슨 보험이고? 보증보험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공제에서 뭐밖에 안 썼다. 보증밖에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준다 뭐 행사한다? 구상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보장보험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보험 자체가 개공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귀찮은 거죠. 불편한 거지 이거는. 오히려 돈만 나가는 거예요 보험료가. 네? 오히려 귀찮을 뿐이야. 이건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거 왜? 이건 일반인들 보호할 제도이지 개공 보호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가? 개공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뿐이라니까요. 1년에 몇십만 원 보험료 나가요 그냥. 그 돈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그 돈 내서라도 해야 돼 이건 어차피. 근데 이건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니까. 이건 보험이라 해갖고 좋은 거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이거야 이거는. 이 개공들한테 전혀 도움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불편할 제도예요. 돈만 깨지는 거라고 이제. 근데 그건 안 할 수는 없어. 법에서 의무를 해놨으니까. 이해했죠? 그건 이제 구상권 그 얘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무슨 얘기일까? 저기 이제 개인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A라는 법인이 있어요. 본사가 이제 하나 최하 얼마 돼 있겠어요? 2억 돼 있겠죠. 자 B 분사무소 뒀어요. 추가 얼마? 1억이겠죠. 하나 더 둘까요? C 분사무소 추가 얼마? 1억이겠죠. 이렇게 합이 얼마? 4억이에요. 근데 저 B 분사무소가 중개사고 냈어요 지금 여기서. 어? 그 손해금액이 이게 3억이야 지금 요게. 그러면 자 원래 B 분사무소 설정 금액이 1억밖에 안 돼 있잖아 지금. 근데 전체는 얼마입니까? 4억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한 몸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3억 다. 이해했죠? 그럼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은 뭐다? 법인은 전체 금액에서 배상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까지 정리하는 것이니까.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한 문제가 정도 나와요. 보증 포함해갖고 하나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아까 중개완성 봤었죠? 아까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서 보셨어요, 이제. 자, 그럼 어디로 가시느냐면, 이제 지금서부터는 교재를 쭉 지나가서 252쪽 가시면 돼. 252쪽. 자, 2절. 252쪽 2절. 자,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평균 2문제. 2개, 평균 2문제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중개보수부터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죠.